네, 안녕하세요. 알세미 조용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를 위한 생성형 AI, 엔지니어를 위한 챗 GPT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라지 피직스 모델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좀 큰 트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점점 구조들이 복잡하고 좀 고도화된 기술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유튜브 채널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공학 설계를 담당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5년 새에 5배 이상씩, 시총 100조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으로, 기술 기반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더 제조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트렌드는 생성형 AI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 공학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AI 기반의 솔루션들이 점점 필요해질 텐데, 이런 생성형 AI, 챗 GPT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 생성 이런 데서 되게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혁신들이 공학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라지 피직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제 AI가 임팩트를 줬던 게 알파고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죠. 그리고 알파고는 기본적으로 강학습 기반으로 어떤 바둑이라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이 챗GPT의 제일 큰 차이점은 큰 모델, 라지 모델을 사용해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다 배워놨다는 거예요. 프리트레인 돼 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태스크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초거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인터넷에 있는 어떤 랭귀지들을 다 배우고, 이미지들을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 과정 없이 사용자가 프롬프트만 입력해주면은 직접 이미지를 그린다던가 답변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지라든가 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 문과적인 거였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런 것들도 다르지만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어떤 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래프라든가, 이 그래프에서 이 개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공정을 바꿨을 때 어떤 수치적인 특성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쓰기 위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비교해 보면은, 랭귀지 모델에서는 인터넷에서 공개된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단어 간의 인과관계를 학습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언어 활동에 사용되게 되고요. 근데 LPM 같은 경우는 어떤 설계 대상,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어떤 설계 대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함수들을 학습을 합니다. 이것들의 물리적인 상관관계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되고요. 이걸 시뮬레이션에 적용해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이랑 LPM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국 보는 건 이 설계 대상의 동작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측 함수를 생성하는 거죠. 함수를 생성해주고 그걸 기반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LLM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이 큰 데이터셋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합성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서버에서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어떤 수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좀 특수하게 개량된 AI 모델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적용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한다던가 모델을 수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챗GPT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냥 엔지니어들이 공학에서 AI를 쓰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무슨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일 큰 차이점들은 그냥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소수의 측정 데이터나 공정 조건에 대해서 얘가 좀 일반적인 물리적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줄 수 있고,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더 빠르게 R&D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좀 사실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모델, 미리 배운다. 우리 AI가 다른 점은 미리 배운다는 건데, 이 개념들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됐던 것들이 재료 과학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재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아는 AI를 만들어 가지고 특정 문제에 활용하자. 헬스케어, 일기예보는 기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뭐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해서 저희가 가지는 차이점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생성 측면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게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그 데이터들의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엔지니어들이 정제돼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고, 제일 큰 차이점은 어떤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배운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셀프 어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와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희는 어떤 연속적인 함수에서 어떤 조건과 이 함수의 개형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AI 모델이 들어가서 더 큰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어떤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힘을 많이 쏟고 있고, 특허도 좀 제일 많이 낸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솔루션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모델링, 설계, 공정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좀 예측 함수잖아요. 예측 함수에 기반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설계를 잘하는 거니까는 이 설계를 잘하기 위한 AI 기술들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이미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구글 같은 데서 네이처에 논문을 내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좀 이런 기존의 연구들이 좀 더 배치 설계 쪽에 치중돼 있었다면, 저희는 공정과 산포를 이해하는 어떤 공정과 설계의 코어 옵티마이제이션, 이 개념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데, 지금까지 저희 솔루션 계획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을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체적으로 IP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뭐 기계류라든가 재료 관련된 부분, 이쪽에서도 좀 나중에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군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회사의 성장에 관해서는 저희는 좀 크게 투 트랙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워낙 되게 초기 기술, 이라기보다는 사실 글로벌하게 좀 저희가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좀 부수적인 업계인 반도체 업계에 이제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 이제 섹션을 만드는 단계가 있고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정도 뒤에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AI가 되게 공하게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대중화되기에 따라서 좀 더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랑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공부했었고,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일하다 보니까는 이게 AI가 진짜 필요하겠다, AI를 통해 가지고 되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AI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었어요. 제 커리어를 AI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큰 변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창업하게 됐고, 그에 맞게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AI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많이 바꿀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끌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이끌어서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